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13년 전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천안함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존보다 더 크고 더 강한 무기를 갖춘 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건데요. 정식 임무 수행을 앞두고 오늘 진해 군항에서 취역식이 열렸습니다. 첫 소식 이재경 기자입니다. 길이 122m, 무게 2,800톤급 규모의 거대한 선체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우리나라 해군 7번째 신형 호위함으로 이름은 천안함입니다. 정식으로 해군 함정이 됐음을 선포하는 취역식 현장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밤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이 13년 만에 다시 태어난 겁니다. 과거 천안함과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진 건 대잠 능력입니다.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먼 거리에 있는 적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어뢰인 홍상어를 갖췄습니다. 이전 천안함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던 예인 선배열 음탐기를 장착함으로 인해서 적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되었고, 다시 태어난 천안함이 해군 함정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현장엔 지난 2010년 당시 순직한 승조원 46명의 유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죽은 자식이 살아서 돌아온 만큼의 진짜 가슴 벅찬 그런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유가족들 모든 부모들의 한 가지 마음이겠죠. 함장이었던 최연일 예비역 대령을 비롯한 생존 장병들은 새로 탄생한 천안함이 서해 수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6 우리 먼저 간 전우들, 그리고 우리 58명의 참전 장병들은 저희가 못다한 서해 수호 임무를 신형 천안함이 완벽히 수행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취역식을 마치고 이제 정식 해군 함정이 된 천안함은 전력화 훈련을 거친 다음 올해 말쯤 서해 북방한계선 수호 임무에 실전 배치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합천군이 전두환 씨의 호를 딴 일해공원 명칭의 변경과 관련해 지명위원회 개최 여부를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은 지난해 2월 이후 군민 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3차 지명위원회 회의 개최를 미뤄왔습니다. 이에 앞서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기점으로 한 달 이내에 일해공원 명칭 변경을 위한 지명위원회 개최를 합천군에 요청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경남대책회의가 12구 참사 200일을 맞아 오늘 12구 참사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12구 참사는 묻힐 수도 책임을 면할 수도 없는 만큼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재식 진주시 의원이 진주시 체육회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갑질과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원 협의 과정에서 체육회 팀장이 지금 갑질하시냐라고 따지자 시 의원은 내가 갑질 의원이다, 갑질 좀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데요.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재식 진주시 의원이 진주시 체육진흥과 사무국을 찾은 건 지난 17일. 박 의원은 진주시 체육회 신평광장 확성기 설치 민원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서로 언성이 높아진 가운데 담당 팀장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지금 갑질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자 박 의원은 내가 갑질 의원이다, 갑질 좀 하겠다, 꼬우면 네가 시의원 하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 의원은 생활체육 관련 사업과 예산, 물품 지원, 견적서 등의 자료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사실을 동원해 따지고 파고들겠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내가 모 면장 버릇을 고쳐놨다는 막말을 했다고 복수의 체육회 관계자가 증언했습니다. 내가 갑질 좀 한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박 의원님의 말이 좀 너무 지나쳤고 우리 체육회에 하는 행정 업무에 대해서 너무 무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박 의원은 갑질과 막말 논란을 불러온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 요구도 압박 수단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갑질하는 거냐, 의원이면 다냐 등의 질문을 하니
말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긍정적인 답을 받으려면은 뭐 일명 이야기하면 협박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던져가지고 자기한테도 해야 빨리 좀 움직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박 의원을 응대한 체육회 담당 팀장은 사표를 제출했고 진주시 체육회는 이 사안에 대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남해 여수 해저터널 조기 착공과 성공 개통을 바라는 영호남 친선 교류 행사가 오늘 남해 스포츠파크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해저터널 유공자 표창과 친선화합 퍼포먼스로 진행했으며 장충남 남해군수와 정기명 여수시장은 해저터널을 영호남 화합과 남해안 관광벨트의 상징으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가을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로 유명한 하동군 북천면 직전마을에서 꽃 양귀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마을 앞 들판 25만여 제곱미터에는 꽃 양귀비 1억 송이가 만개했으며 29일까지 이어지는 축제 기간 동안 전국 관광객 노래자랑과 관광객 OX 퀴즈, 초청 가수의 공연, 어린이 종이 날리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립니다. 제20회 창원 기업사랑 시민축제가 오늘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 대건테크 신기수 대표와 홍현구 현대자동차 수석 엔지니어가 올해 최고 경영인과 최고 노동인으로 선정됐고 유쾌한 도전과 열정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에 이어 오는 25일까지 NC 야구 단체 관람과 기업사랑 사진, 미술, 글짓기 수상작 전시회와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들어 4월까지 경남의 수산물 수출 실적은 8,698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가 높고 수출 집계 이후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출액의 40%를 차지한 굴이 36.6% 늘었고 피조개도 71.1% 증가했으며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3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80%를 차지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국방과학연구소와 670억 원 규모의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6월까지 4년이며 계약 기간 위성 개발은 물론 위성 발사와 우주 공간에서의 임무 테스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거제 남부관광단지 개발 예정지에 멸종위기종 팔색조 둥지 16개를 확인했다며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노자산 개발 예정지에 지난해에만 최소 8쌍의 팔색조가 번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둥지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재조사를 거쳐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안 심사 과정을 담은 영상회의록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영수 도의원이 발의한 경남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지난 17일 도의회 교육위 회의에서 허용복 도의원이 일제강점기에 지은 학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에 대해 비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허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동료 의원의 지적과 유감 표명을 한 허 의원의 속기록 삭제 요청으로 실시간 공개하던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고 회의록도 부분 비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불량식재료 유통과 판매를 비롯한 위법행위 기획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식육 포장 처리, 거래 명세서 허위 작성, 미허가 장소에서 축산물 가공 등을 한 18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KBO 리그에서는 KT 강백호 선수의 무성의한 수비 하나가 경기 흐름을 뒤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독보적인 재능에도 불구하고 잊을만 하면 논란이 되는 게 아쉽네요. LG가 한 점 뒤진 5회, 선두타자 박혜민이 안타로 출루합니다. 곧바로 다음 타자 김현수도 우전 안타. 발빠른 박혜민이 예상대로 3루까지 내달리는가 싶더니 그냥 홈까지 뛰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KT 우익수 강백호가 박혜민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고 이루수에게 대충 공을 던졌네요. 3루에 만족하지 않고 빈틈을 노린 박혜민이 칭찬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다만 어이없는 실점에 빌미를 제공한 강백호의 플레이에 팬들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유격수 김상수가 빨리 공을 건네라는 손짓을 했는데도 너무 많이 했네요. 예상치 못한 실점 탓에 흔들린 걸까요? 공교롭게 KT의 에이스 고영표는 이후 5점을 더 내주면서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남다른 승부욕 탓에 국제대회에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 장면도 있었지만 강백호의 이번 장면은 다시 봐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치열한 승부의 세계, 방심은 금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강백호 선수 문책성 교체는 없었지만 더 이상 이런 플레이는 안 되겠죠. 잉글랜드 3부 리그에서 역대급 명승부가 연출됐습니다. 4강 1차전에서 4대0으로 졌던 웬즈데이가 2차전에서 승부를 뒤집고 기적같이 2부 리그 승격의 꿈을 이어갔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2부 승격이 걸린 4강 플레이오프. 웬즈데이는 1차전에서 4대0으로 완패했습니다. 그리고 엿새 만에 치러진 2차전. 홈구장에서의 웬즈데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반 9분 페널티킥 선제골을 시작으로 전반 25분 감각적인 왼발 슈팅으로 한 골 더. 신락 같던 희망이 조금씩 커지면서 선수들은 그야말로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후반 26분 또 한 골을 뽑아내더니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까지 모두 지난 후반 53분 거짓말 같은 극장골을 만들어냈습니다. 1, 2차전 합계 4대4 동점. 선수들과 팬들은 모두 포효했고 또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연장 승부도 극적이었습니다. 허무한 자책골을 내주고 끌려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피말리는 승부차기 대결에서도 상대는 한 명이 실축했지만 웬즈데이는 5명 전원이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4골 차를 뒤집은 기적 같은 결승 진출. 팬들은 흥분을 참지 못하고 쏟아져 나왔고 선수들과 함께 벅찬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It's just been a remarkable night of football, really, and a real never say die attitude by the boys. 역대급 명승부의 현지 언론도 가장 위대한 역전 드라마, 역사적인 플레이오프 승리라며 극찬했고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리그 우승 못지않은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스포츠의 묘미를 제대로 선사한 웬즈데이. 2부 승격까지 이제 한 번의 승부만 남았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쳤다 하면 괴물 같은 힘을 과시해 제2의 박병호로 불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장타력으로 LG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이재원 선수를 박재용 기자가 만났습니다. 만루 상황에 들어선 이재원이 거침없이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총알 같은 타구는 좌중간을 완전히 뚫었고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면서 그대로 결승타가 됐습니다. 정면 타구였지만 타구 속도가 워낙 빨라서 타구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살아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포드가 순간적인 판단, 낙굴 포착을 잘 못했어요. 극적인 상황 못지않게 타구의 질도 화제였습니다. 타구 속도는 시속 173.4km, 올 시즌 리그 4위 기록이었습니다. 사흘 전에는 연타석 홈런으로 주위를 놀라게 했는데 특히 첫 번째 홈런은 추정 비거리 135m로 올 시즌 가장 멀리 날아간 홈런이었습니다. 모두가 감탄할 정도로 독보적인 파워는 자신의 롤모델인 박병호의 전성기와 비교될 정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네 스윙 하라고, 그게 정말 와닿았던 것 같아요. LG에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더 많이 하시고 제 좀 뭔가 마음을 좀 많이 알아주셔가지고 그걸 좀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데뷔 후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했고 입대를 선택하려던 순간 염경엽 감독의 조언에 다시 도전을 택했습니다. 정말 상무 테스트를 되게 열심히 받고 그리고 또 되게 무조건 갈 마음이었었는데 감독님께서도 기회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저도 그거 그냥 감독님만 믿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상 복귀 후 나선 10경기만으로도 LG의 오랜 수건인 오른손 거포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이재원. 이 모습을 가장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마지막 한마디를 자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한테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야구하는 거 중학교 때가 마지막으로 보셨던 거여가지고 그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데 위에서는 좀 편안하게 제 야구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할머니랑 같이 뛰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세비야가 유로파리그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역전의 주인공들이 익숙한 얼굴들이네요. 톱플레이 출발합니다. 유로파리그 준결승 2차전입니다. 유벤투스의 선제골을 내준 세비야. 하지만 6분 뒤 벼락같은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수소의 왼발에 제대로 걸렸죠. 승부는 연장전에서 갈렸습니다. 브리안 힐의 왼발 크로스를 라멜라가 헤더 역전 결승골로 연결합니다. 손흥민 선수와 한솥밥을 먹었던 토트넘 출신들의 합작골에 세비야가 유로파리그 결승에 진출합니다. 이번엔 브라질에서 활약 중인 수아레스입니다. 패스를 한번 잡아두고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 바깥으로 차면서 별면궤적의 원더골을 완성합니다. 36살에도 감각만큼은 그대로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나온 호수비입니다. 마치 춤을 추는 듯한 수비 동작에 이은 글러브 토스까지 정말 완벽한데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